건설기계 중국 없이도 후실적 3분기 전망은 네, 어느새 또 이렇게 3분기 실적 시즌이 도래를 했어요. 네. 정말 좀 연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 실감이 나는 것 같은데 일단 올해 1, 2분기에 좀 건설기계 섹터들의 그런 실적이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3분기도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지 건설기계에 대한 3분기 전망부터 들어볼까요? 네, 그때 한 4월쯤에도 건설기계 관련해서 이 주식 이슈를 다뤘던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도 상당히 실적이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분기까지도 이 호실적이 이어질지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아시는 것처럼 3대 건설 장비 기업들은 세 가지가 있죠. 두산 밥켓이 있고요. 또 HD 현대인프라코어, 또 HD 현대건설기계가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이들의 실적을 좀 살펴보자면요. 두산 밥켓 같은 경우에는 5조 원대 매출을 올렸고 8,362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고요. 또 HD 현대인프라코어는 상반기 매출액이 2조 6천억 원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3,146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HD 현대건설기계도 매출이 2조 원대였고요. 영업이익도 1,766억 원을 실현하면서 이 3사 모두 매출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 역시 시장의 예상치보다 1, 2분기 모두 컨센을 상회하는 실적들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HD 현대라던가 두산그룹의 전체 영업이익 중에서 절반가량이 건설기계나 장비 이쪽에서 나오면서 이제는 건설기계 기업들이 그룹사 내에서도 어느 정도 핵심 계열사로 자리 잡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이렇게 1, 2분기에 대한 실적도 좋았는데 3분기 실적도 훈풍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예측하고 있는 수치로는 HD 현대인프라코어 영업이익은 1,21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한 62% 정도 오를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HD 현대건설기계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한 24%, 25% 정도 성장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산 밥켓의 경우에도요.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한 10% 정도 상승하면서 1, 2분기에 이어서 3분기도 긍정적이다라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네, 이렇게 3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들 들어봤는데요. 마침 저희 뒤에 이렇게 큰 LED 화면에 실적에 대한 전망들이 뜨고 있습니다. 함께 자료를 보면서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말씀 주신 대로 이렇게 좀 한눈에 보니까 건설기계 3사들의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될지 아무래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요. 보통 아무래도 건설업계는 이제 전방시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부동산 시장을 대체적으로 좀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불면 또 같이 침체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부동산 시장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중국 쪽이 좀 부진한데도 이렇게 좀 3사가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을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건설기계 업황은 어느 정도 부동산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국토교통부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한국이랑 중국 쪽의 부동산 침체가 워낙 심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하루에 평균 1.5개 건설사가 폐업을 했을 정도라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두산바켓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미국 시장이 약간 주력이었어요. 하지만 현대인프라코어나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랑 중국 시장이 핵심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들 시장, 부동산 시장이 떨어지면 함께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거든요.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분기 실적 좋았고 3분기까지 호실적을 기대하는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들 기업들이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을 찾았다라는 점인데요. 네. 앞서 말한 것처럼 건설기계 기업들은 한국과 중국이 핵심 시장이었고요. 중국에서 그동안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강화하면서 건설기계 기업들도 함께 수익성을 어느 정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도 이제는 어느 정도 인프라가 거의 다 갖춰진 상황이고요. 중국, 우리나라 할 것 없이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침체된 가운데 건설기계 기업들이 이제는 최대 수출국이었던 중국에서 눈을 돌려서 북미나 유럽, 신흥국 쪽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특히 미국에서는 지금 인프라법으로 한창 투자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에서도 이제 인프라를 다시 노후된 것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좀 투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북미 쪽에서 건설기계 수요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산바켓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북미를 중심으로 매출이 작년보다 한 38% 정도 늘어났고요. HD인프라코어의 북미 시장 건설기계 판매 대수는 올 상반기에 전년과 비교해서 2배 이상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중국에 판매한 굴착기 대수가 이들 영업이익에 동조되지 않고요. 오히려 중국
중국에 판매한 물량이 떨어졌어도 다른 쪽에서 수요가 살아났기 때문에 수요가 탄탄하고 이런 수익성들을 다 상쇄하고도 남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더불어서 또 긍정적인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지금 북미 건설기계 시장 호황이 하반기에도 쭉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네. 특히 인프라와 제조업에 필요한 비주거 부분의 건설기계 수요는 1, 2분기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상반기에는 주거용 건설기계가 좀 부진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2분기부터는 주거용 건설기계까지 함께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북미 호황이 단기간에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시각들이 굉장히 우세하고요. 그리고 지금 환율이 오르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건설기계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수익성을 챙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중국 시장이 한동안 좀 부진하다 보니까 이를 돌파하기 위해서 미국 시장으로 수출 다변화를 시켰는데 이 부분이 잘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자료 화면에서 보신 대로 이 미국에서의 수출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관측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건설기계 섹터들의 전반적인 업황이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럼 첫 번째 이유는 중국에서 미국으로 어느 정도 수출이 좀 다변화됐다는 점이 이유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어떤 걸까요? 네, 두 번째 이유는요.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신흥국 쪽의 수요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네. 점입니다. 지금 2차 전지의 필수적인 광물들이 니켈, 코발트, 망간 뭐 이런 것들이 필두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수요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광물 자원을 채굴하면서 지금 모두 다 자원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자원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건설기계, 건설 장비들이 필요한데요. 따라서 건설기계 장비 기업들은 이런 자원 전쟁의 또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호주라던가 인도네시아와 같이 대표적인 자원 수출국들이 수입한 굴착기 대수가 뭐 리튬이라던가 니켈과 같은 배터리 원료들의 수출 그리고 생산량이 좀 비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아직 글로벌 전기차 침투율이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한 15%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이 침투율이 더 높아지게 된다면 광물 수요는 자연스럽게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기계 도입 필요성도 높아지겠죠. 더불어서 채굴 현장에 필요한 건설기계 대부분은요. 일반 건설기계보다 판가가 더 높기 때문에 수익성도 높고요. 또 자원 매출국에서 이렇게 판가가 높은 것들을 팔게 되니까 수익성도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높았던 시기보다는 다소 떨어진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점들을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굴착기 수입액이 전년 대비 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 이렇게 수입액이 줄어들었던 것은 작년에 물량이 폭증하면서 재고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지금은 다소 좀 침체된 부분들이 있지만 여전히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자원국들의 수요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니까 그렇게 우려스러워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건설기계라고 하면은 무언가를 짓거나 뭐 인프라 건설 이런 데만 필요한 줄 알았는데 네. 광물 자원 채취에도 생각해 보니까 그런 굴착기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신흥국 시장에서 이렇게 또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중국 쪽의 빈자리를 북미랑 신흥국 쪽에서 많이 채워주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수요가 좀 좋은 쪽이 있을까요? 북미 그리고 자원 보유국 말고도 우리가 또 이제 주목을 해볼 수 있는 아직까지 막 거시적인 성과를 내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지금 좀 주목을 해볼 수 있는 국가가 바로 인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인도의 경우에는 도시화율이 35% 수준으로 다른 신흥국들과 비교해서는 이 도시화가 상당히 좀 덜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의 경우에는 지금 인프라가 대부분 갖춰지면서 2022년을 기준으로 도시화율이 지금 63.6%까지 많이 올라온 상황이지만요. 사실 중국의 경우에는 이렇게 인프라가 개발되기 이전에는 70년대, 80년대 이 시기에는 인도보다 중국이 훨씬 더 도시화율이 낮았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인도는 도시화율도 낮은데 때마침 인도 정부에서 지금 굉장히 주도적으로 인프라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1.8조 달러 규모에 해당하는 9,000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계획을 중인 상황이고요. 네. 아직 60% 이상이 개발을 하기 전 단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1.8조 달러라는 예산 중에서 지금 한 30% 수준은 도로라던가 철도를 다시 까는 데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다시 중대형 굴삭기라던가 여러 가지 건설 장비들의 수요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인프라 투자로 도시화가 진행함에 따라서 이런 건설 장비에 대한
대한 우리나라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인도 시장도 우리가 좀 앞으로 기대해 볼 만한 시장이라고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잠재력이 있는 시장으로 또 인도를 함께 꼽아주셨는데요. 이렇게 이제 중국 쪽의 그런 빈자리들을 여러 곳에서 채우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건설기계 장비 섹터들이 항상 주목을 받는 게 사우디의 네옴시티 관련 네. 종목으로서도 주목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앞서서 저희가 체크해봤던 중동 리스크로 인해서 약간 좀 수주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도 좀 있더라고요. 네, 일단 네옴시티 프로젝트가 뭐 건설사, 건설기계 그리고 뭐 수많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기회가 되고 기회의 땅이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워낙에 대규모 도시를 짓는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교통이라던가 전력이라던가 여러 가지 각종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국내 건설기계 수출도 이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따라서 덩달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번에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해서 한창 해외 쪽 수주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막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혹시라도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전쟁이 중동 전쟁이라던가 뭐 이란이 개입되면서 전쟁이 확산이 되게 된다면 뭐 수주에 차질이 생기거나 이런 것들을 좀 우려하는 시선도 있어요. 특히 이제 빈살만 왕세자가 최근에 약간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발언까지 해서 또 시장이 한층 또 걱정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게 빈살만 왕세자가 팔레스타인을 지지했던 것은 같은 이슬람 국가로서의 연대일 뿐 이 전쟁에 막 개입하겠다라는 해석은 조금 과하다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고요. 따라서 아직까지는 지금 이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국내 기업들이 뭐 사업을 철수를 한다라던가 수주를 미루거나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또 업계에서도 전쟁 현지에 뭐 이스라엘이나 이쪽 현지에 우리가 건설 기업들이 들어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네옴시티 관련한 사업에 커다란 타격은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쟁이 조금 심화가 되고 국제유가가 높아지게 된다면 이 건설기계를 운반하기 위한 물류비가 높아지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약간의 부담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건설기계에서 호황으로 작용할 수 있는 외부 요인들을 저희가 점검을 해봤는데요. 미국의 인프라법도 있었고 네옴시티 프로젝트 같이 여러 가지 수주를 좀 따낼 수 있는 그런 업황들을 함께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반대로 이제 건설기계 섹터들 그러니까 기업들도 내부적으로도 경쟁력을 좀 갖추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전략들을 좀 펼치고 있을까요? 네, 우리 보통 대부분의 기업들은 약간은 시장 점유율에 대한 경쟁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건설기계에서 글로벌 점유율 1위 기업은 캐터필러라는 기업입니다. 네. 근데 이제 건설기계 3사 같은 경우에는 이 캐터필러와 막 경쟁을 해가지고 점유율을 막 넓히자 이런 전략을 가져가기보다는 시장의 신규 수요에 좀 집중을 하면서 제품 라인업을 다양화하는 것에 전략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에 따라서 지금 국내 3사가 근 2년에서 3년 사이에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을 내놓고 있고요. 또 수요에 맞는 맞춤형 제품들을 출시하면서 굉장히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면서 이 시장 수익률을 상회할 수 있었다라는 점들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북미 쪽의 인프라랑 제조업에 필요한 기계들은 중대형 기계부터 시작해서 컴팩트 라인까지 굉장히 다양한 장비들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상 우리가 이제 구매를 하는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각각의 기업마다 뭐 여기서는 이 장비를 구매를 하고 여기서 이 장비를 구매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번거롭잖아요. 그렇죠. 한 번에 구매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에 맞는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다양화시키는 것이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품 라인업이 다양한 기업들이 경쟁력의 우위를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이 3사들은 수요에 맞는 제품 라인업을 다양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이 캐터필러와 점유율의 전쟁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수익성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규 수요에 집중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기업들의 제품들의 판가가 인상이 된 부분들이 있어요. 네. 이런 것들도 또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네, 잘 팔기 위해서 또 이런 판매 전략들을 세우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주가가 또 중요하잖아요. 네. 사실 건설기계 섹터도 1, 2분기에 상당히 좋은 실적이 있었고 그 전에 기대감도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됐다가 지금은 조정을 받게 되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진 상태예요. 증권가에서는 시각이 좀 어떨까요? 네, 건설기계 기업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주가가 약간 반등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작년 하반기부터 주가 반등의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정권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때부터 네. 이제 주가가 오르다가 상반기까지 뭐 실적이 좋으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2분기에 이 건설 3사들의 건설기계 3사들의 실적 서프라이즈를 딱 공개하고 그때부터 이제 주가가 다시 내리막을 타기 시작합니다. 지금 다울투자증권에서는 주가가 이렇게 하락한 배경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이렇게 꼽고 있어요. 하반기 계절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있는데요. 이제 건설기계 업종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상반기에 판매량이 훨씬 더 많고요. 하반기로 갈수록 판매량이 점점점 줄어드는 계절적인 요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건설기계 기업들의 수익성에 대해서도 피크아웃을 우려하는 시선들도 있지만 여전히 3분기에도 호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망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북미를 중심으로 선진 시장의 수요는 앞으로도 지속될 예정이고 또 지금 3사 같은 경우에도 중국을 떠나서 선진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정말 잘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3사의 목표 주가를 모두 상향 조정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3분기 실적 시즌 다가오게 되면서 시장이 좀 불안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건설기계 섹터도 이럴 때 또 펀더멘털이 탄탄한 기업만큼 도움이 되는 기업이 없겠죠. 주가도 건강한 조정을 좀 많이 받은 만큼 일단은 실적이 3분기까지 호실적을 이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함께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2부 쉬운 이슈 읽어주기 시간까지 주식캐스터 연희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토마토랜드 2.0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투자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